이제 좌우에 있는 사양통을 오전에 다 씻었습니다. 오전 오후까지 싹 씻었어요. 근데 물통이 좋은 점이 저거예요. 잘 씻어집니다. 잘 씻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료 용액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있는 물, 이 호스를 이용해서 사료 용액에 물 300리터를 지금 채웠습니다. 300리터 채웠고, 이제 지금 해야 될 거는 설탕입니다. 설탕을 옮겨야죠. 옮겨야 사용수를 타니까. 이게 제일 뼈 빠지는 일. 그때는 이 기계가 제일 좋아요. 설탕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굳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두드려서 깨줘야 아이 돌덩이 음.
이렇게 해서 너 4개 하나 둘 셋 넷 4개 6개 이렇게 4, 6, 24 25, 26, 27, 28, 29 하나 더 있잖아요. 24, 25, 26, 27, 28 이렇게 맞구나. 이렇게 30%를 실었습니다. 한번 사양수 탈 때 30%를 실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고속 주행으로 올라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저속 주행으로 돌리고, 약간 저속 고속으로 두 가지로 나와 있나? 이렇게 보면 지게차라고 보시면 돼요. 지게차하고 이 앞에다 채밀기를 달아서 벌통기에서 채밀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가 뜨죠. 요놈이 어닝 걸림새 역할을 하는데, 약을 딱 제껴보니까 어닝이 한 바퀴 돌아가 버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물을 300리터를 받았습니다. 물을 300리터 받았고, 자, 물을 300리터 다 받았으니까 설탕을 30포가 들어가야죠. 그걸 보고 1대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탕 한 포에
물 10리터가 1대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런 분이 있는데 여기다 설탕을 먼저 넣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을 먼저 넣는 게 좋다. 물을 먼저 넣고 자기가 이 안에다 뭔가를 첨가해 주고 싶으면 물을 넣고 첨가를 먼저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다를 쓰죠. 소다 소금을 쓰죠. 그러니까 소다나 소금을 먼저 넣어줘야죠. 먼저 넣어줘서 충분히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붓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정말 엉망이 돼 버렸어요. 엉망이 돼 가지고 와, 청소하는데 정말 오늘 하루 종일 걸렸어요. 설탕은 좀 두드려서 깨주는 게 좋습니다. 두드려 깨지 않으면 녹기는 녹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설탕은 우리가 사용하는 설탕은 이제 뜯는 곳이 있어요. 이 뒤에 보면 뜯는 곳이라고 있어요. 뒤에가 있는데 세우고 야만 뜯어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설탕은 그냥 풀어져 버립니다. 설탕 봉지가 풀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0%를 그냥 물 300을 받아놓고 그냥 설탕을 30% 그냥 무조건 부어버리면 됩니다. 설탕이 좀 딱딱해져 갖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기계가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기계가 있어야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하지. 기계 없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10m 정도 돼요. 설탕을 저장하는 곳이. 설탕 저장해 놓은 창고를 여기에다 올려놓으면 되는데 이 높낮이가 있었고 나중에 차로 싣고 왔을 때 힘들어요. 집어넣기가. 대신 이렇게 용액기가 있으니까 편하죠. 그냥 저는 붓기만 하면 되잖아요. 물만 받고. 지금은 용액기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 때는 야가 100만원 정도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스위치만 키면 지가 돌아가고 타이머 맞출 수 있고 시간 조절하고
제가 볼 때는 수동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게끔 해준 다음에 이제 다 붓고 나면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어느 정도 지가 돌다가 멈춥니다. 그럼 이제 설탕이 또 깔아앉잖아요. 깔아앉으면 타이밍이 되면 또 돌아요. 그래서 계속 희석을 시켜주니까 잘 녹습니다. 덩어리도 생기지 않고. 이게 사양수에 들어가는 건, 이 자동 사양기에 들어가는 건 이게 설탕이 안 녹으면 문제가 반드시 되거든요. 자동 사양기 다 막혀버립니다. 무조건 설탕을 오늘 섞었다 그러면 만 하루는 재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진짜 그냥 재우면 안 되고, 이게 기계가 없는 분들은 수동으로 자기가 저어서 계속 섞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설탕이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물처럼 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 사양기가 막혀버립니다. 지금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설탕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네들이 밥장이 다 저밀이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이제 내년 봄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꿀이 안 나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내년 봄에 내가 설탕 타놓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 짧은 2, 3일이지만 그 안에 벌들 아사해서 배가 고파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죠? 돈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 있으면 좀 설탕물을 사놓는 게 좋습니다. 사놔야 내가 급할 때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막상 급해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진짜 잘못하면 벌 전멸해버리는 수도 있거든. 그 대표적인 게 고체사료잖아요. 고체사료는 원래 야들이 고체사료를 무슨 용도로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무슨 용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고체사료가 잠깐 우리가 정리체미를 끝내고 잠깐 꿀이 안 나오는 동안에 벌이 아사해서 죽을 수도 있고, 기운이 없어서 꿀을 가지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요럴 때 고체사료를 쓰면 기가 막혀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고체사료가 저장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벌을 키우면서 고체사료를 먹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요? 아니면 먹이는 사람이 이해를 못한 건가요? 고체사료는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벌들이 잠깐 배가 고플 때 꿀 따기 전에 잠깐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상식량으로는 좋지만, 벌들은 저장성이 있어야 산란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비싼 고체사료를 먹이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내년 봄벌에 아카시 나올 때쯤 되면 고체사료를 좀 준비해 놓는 게 좋죠. 한 박스 정도 준비해 놨다가 내가 꿀 따러 갔는데 꿀이 안 나온다 그러면 고체사료를 잘라서 뚱방뚱방 잘라서 벌들한테 먹여서 벌들이 기운을 잃지 않게,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고체사료가 기가 막히게 좋죠. 근데 벌을 키우면서 고체사료를 먹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본인들의 보기에는 뭐 좋아 보이겠죠, 편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벌들을 키울 때는 마이너스거든요. 플러스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아니면 벌 키우는 사람들이 지 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뭐 굳이 이해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지금은 벌 키우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시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 꼴리는 대로 하라고 그냥 냅둬버립니다. 지 꼴리는 대로 하라고 하고, 저는 거기 가서 벌만 손 안 대면 되거든요. 그럼 제 핑계는 안 될 거니까. 지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헛소리하고, 아 이게 좋다고 누군가 그런다고, 그래서 그거 따라하는 중이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오토로 되어 있네요. 오토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꺼진 거예요. 수동으로 전환해야죠. 왜냐하면 나는 계속 설탕을 넣을 거니까. 그래놓고 말판에 벌이 안 좋아서 박살나게 생겼으면 그때 다 연락을 합니다. 그럼 제가 가서 그걸 봐야 될까요? 제가 그걸 가서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아, 각고래 덕천이 와서 벌을 손대서 벌이 작살났다, 이런 말 할 건데,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도 누가 와서 벌 좀 봐주라고 하면, 벌이 이상하다 하고 벌 좀 봐주라고 하면 절대 가지 마세요. 해주는 거 아닙니다. 안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가 야 벌을 어떻게까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안무개가 와서 봐줬는데, 손대고 나서 벌이 이렇게 됐다고 핑계를 대요. 근데 이게 한두 놈이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남의 벌 손대는 거 아니에요.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방송을 이어가면서 여러분한테 그때그때 해야 될 일들, 중요한 것들을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꼴리는 대로 키우세요 라고 말아버립니다. 굳이. 굳이 도와준다고 벌 봐준다고 가서 욕먹을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우리가 그런 말 해보잖아요. 누군가가 죽는 게 어떤 거냐 물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네가 죽어봐. 그러면 죽는 맛을 알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과 실제의 죽음은 죄송하지만 좀 다릅니다. 벌도 아무것도 몰라서 가르쳐주면 그 사람을 딱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옮기면 안 돼요. 옮기는 순간 벌은 박살나버립니다. 어느 누군가가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따라가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 망한다? 그래도 따라가야 합니다. 왜 따라가죠? 중간에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립니다. 근데 왜 따라가라고 하냐고요? 뒤져봐야 뒤지는 맛을 아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1년 벌을 다 죽여봐야 다음부터 그런 멍청한 짓 안 할 거니까. 죽어봐야 죽는 맛을 알죠? 죽어보지도 않은 놈한테 죽음이란 이런 거에 아무리 설명해봐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야 용량이 700입니다. 700인데 약 100 정도 남죠. 그러니까 600을 타면 맞아요. 물과 설탕을 섞어서 600을 타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1톤의 사양수통에 600 정도를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저 위에 있는 지금 1톤의 사양수통이잖아요. 그게다 600을 채우면 사양불을 틀 때는 틀립니다. 사양불을 틀 때는 하루 걸러 한 번씩, 이틀 걸러 한 번씩 계속 타야 돼요. 용량이 작아서. 근데 사양불을 할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700짜리면 충분하다. 이 700짜리면 300분까지 어렵지 않게 먹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본인이 만약에 나는 사양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건 작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필요하다.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이틀 걸러 한 번씩 사양수를 계속 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사양수 한 번 타고 나면 15kg짜리 설탕포대를 계속 만지작거리니까 그래도 한 4, 5일에 한 번씩 타는 거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틀 걸러 한 번씩 타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좀 방법을 바꾼 거죠. 돈도 안 되는 유튜브에 하루에 서너 번씩 1년, 한 달, 1년 12달을 죽더라고 애를 쓰면서 유튜브 방송해봐야 말이 뭔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지네들이 이거는 유튜브 기준에 어긋난다 그 한마디에 영상 삭제해버리고 그럼 제가 뭐가 유튜브 기준에 어긋나는지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영상을 정지시키고 저한테 통보를 해줘야죠. 너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거 유튜브에서
게재될 수 없다, 삭제한다라고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야네들이 이런 걸 기준으로 삼는구나, 제가 그렇게 알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고 지네들 멋대로 삭제해놓고 유튜브 규칙에 어긋나서 삭제했대요. 그럼 제가 뭐가 어긋난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계속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삭제하고 또 삭제하고, 뭘 잘못했는지 제가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뿔따고 나죠. 처음 한 번 영상 삭제당하면 열받는데, 2번 영상 삭제되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3번 영상 삭제되면 이제 포기가 돼요. 뭘 잘못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자네들이 말하는 것과 내가 이해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뭐가 잘못됐는지가. 그래서 저도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아주 무난하게 방송하기로. 무난하게 방송하고 무난하게 가고, 유튜브에 목을 안 건다 이거죠. 장수 농약농법을 알리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제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수 농약농법이 장수군만 있나요? 아니에요. 이미 전국에 다 퍼졌어요. 이미 전국에 다 퍼졌는데 벌 키우는 사람들이 지벌이 왜 뒤졌는지를 몰라. 왜 모를까요? 제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했는데 지벌이 왜 뒤지는지를 모른다? 왜 모를까요? 왜 그런지 상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근데도 모른다는 건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왜 뒤졌는가. 제가 무언가를 하면서 정보를 제 정보는 난해하게 다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그 정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정보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지가 알아들었다고 해도 엄한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족속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결론만 말하면 되지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삶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야 내가 잘 사는 거야 라고 헛소리하고 자빠지는 거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뭐 본인의 기준이니까, 세상 이치를 따르지 않으니까 세상 이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의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모든 게 사람들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 기준이 다르니까 상대를 이해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상대를 모르면서 상대가 영상을 깔아놨는데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말벌 잡으면 되네, 그 말벌만 잡으면 된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다가 그걸 주구장창 길게 늘어뜨려놨냐 이렇게 멍청한 소리 하는 거죠. 이게 지 기준에는 말벌만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말벌을 잡아야 되는 이유, 왜 지금 말벌이 성하는지, 야네들이 말벌이 지금 나왔을 때 어디로 가는지, 예를 들어서 포획기로 가는지 아니면 꿀벌을 잡으러 가는지, 이게 상황이 다 달라졌다는 얘기를 다 함께 하거든요. 근데 병신 같은 것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벌만 잡으면 된다고 하면 되지 뭔 말이 그렇게 많냐. 그런 놈들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한테 득이 되면 맞다 하고, 지가 조금만 귀찮고 하기 싫으면 틀렸다 그럴 놈들인데. 그래서 좀 편히 가기로 했습니다. 편히 아웅다웅 안 따지고 편히.
그 쓰잘데기 없이 그런 것들까지 챙기고 가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냥 편히 가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은 하얗습니다. 요거는 설탕 알갱이가 지금 떠다닌다는 얘기예요. 떠다닌다는 얘기니까 요 상태로 약 1시간 정도, 아니면 해 떨어지기 전까지 요대로 놔둘 거예요. 요대로 놔두면 야가 계속 돕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돌리고 나서 제가 타이머를 오토로 바꿀 거예요. 오토로 바꾸면 지금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맞춰 놨어요. 현재 2시 45분이 막 넘었다는 얘기죠. 넷인데 중간에 제가 또 껐나 봅니다. 4시 37분. 그러면 4시, 오씨, 에이, 넘어갔네. 30분 37분 됐네. 4시 37분을 이렇게 맞춰놔요. 맞춰놓고 이제 옆에 스위치죠, 야를 내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타이머를 맞춰놓은 상태, 야를 내려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틀어진 거고, 이제 오늘 내일까지는 야를 안 내릴 겁니다. 스위치를, 본 스위치를 안 내릴 거니까 타이머에 의해서 돌았다 멈췄다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수를 다 탔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하죠. 야가 리프트도 되고 채밀기도 되고, 어닝을 달아서 그늘막도 형성하고, 크레인 달아서, 이 어닝을 달는데 이 자리가 지금 크레인이에요. 크레인을 달아서 드럼통을 들어 올려서 차에 싣기도 하고, 이게 이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25년도 사용수를 탔습니다. 내일 저 위로 밀어 올릴 거예요.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게 이 모다 2개입니다. 원래 요 하나를 갖고 밀어 올렸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죠. 너무 느려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가압 모다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가압 모다를 하나 추가하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밀어 올리더라. 그래서 제가 모다를 2개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가 좀 세요. 다른 데 공장들은 뭐 3kg나 5kg 쓸 건데, 저온 창고가 있기 때문에 3kg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저온 창고가 없을 때도 제가 전부 사용하는 게 전부 다 모다다 보니까, 야도 모다잖아요. 야도 모다예요. 감속기가 달린 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야도 모다고, 물펌프도 모다고, 저 밑에 물 끌어올리는 것도 모다고, 안에 채밀기도 모다고, 그 다음에 꿀을 끌어올리는 장치도 모다줘요. 전부 다 모다예요. 그래서 기존에 3kg 가지고 빠듯이 썼는데, 저온 창고가 들어오면서 3kg 갖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곳에 들어오는 전기가 8kg 짜리예요. 대용량의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모다로 이용되시는 이런 분들은 자기 공장에 최소한 농장용 5kg는 있어야 한다. 근데 5kg와 3kg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전선도 똑같이 쓰기 때문에 용량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차단기만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모든 게 전기로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애초에 농업용 전기를 8kg까지 끌어올리거나 10kg까지 끌어올리는 게 좋다. 근데 10kg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돈이 없어서 8kg까지만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